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서윤, 홍주연 지음, 소서재 출판사.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알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마음 관리가 항상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던 시기도 있었고요.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구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래도 마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엄청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던 그녀가 평범한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물어보았다. 해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공과금과 세금,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분하게 듣던 서윤이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 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뱃멀미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마음에서 몰아치던 폭풍우가 가라앉는 것 같았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온 마음을 다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서윤이 탁자 위에 놓인 내 손을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불안해 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과 긴장은 암같이 도려내야 할 종양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 체계일 뿐이에요.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조금 흔들린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서윤의 말을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불안해도 해빙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많아요.
여가 시간에도 TV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감정을 낭비하곤 하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져요. 아,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나 역시 힘든 하루의 끝에 습관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곤 했다. 핸드폰 속에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명품백과 구두에 값비싼 수입 패딩까지 갖춰 입은 친구. 이름도 못 들어본 태평양 섬에서 셀카를 찍어 올리는 동료.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여유를 즐기는 다른 엄마들까지. 그런 모습을 볼수록 일과 육아에만 매달려 아등바등 살아가는 내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되돌아보면 쓸데없이 불안과 질투에 휘말려 부정적인 에너지만 키운 셈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내 얼굴을 보고 서윤이 덧붙였다. 마치 운동과 휴식을 반복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마음도 휴식을 통해 더 건강한 체질이 되는 법이거든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희망이 솟아나면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때 서윤이 입을 열었다.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단정하게 앉은 그 자세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네? 의외의 조언을 듣고 말끝이 저절로 올라갔다. 사실 나는 서윤을 다시 만난 후 부자가 되는 것에 강하게 집착했었다. 출근할 때나 회의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말을 듣자 뭔가 잘못한 것 같았다.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말았다. 제가 웬만한 자기계발서는 다 읽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했냐는 말씀이시죠? 아, 그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안하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빙을 시작했잖아. 그럼 돈이 언제 들어오는 걸까? 이러다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희망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불안했고 두려웠다. 이제 보니 나를 편안함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었다. 해빙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내 실수를 깨닫고 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니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지기도 했죠. 서유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전에 무엇을 간절히 원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다. 짝사랑하던 선배가 다니던 학교였다. 돌이켜보면 그 목표에 엄청나게 집착했던 것 같다. 매일 노트에 그 대학 이름을 쓰고 책상이며 머리맡에 그 대학 사진을 붙여놓았다. 그것이 나의 목표의식을 고양시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늘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이렇게 원하는데 떨어지면 어쩌지? 그럼 안 되는데, 꼭 합격해야 하는데. 문제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과 걱정, 두려움도 자라났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이나 잡지에 몰두하거나 문제집을 펴놓은 채 그 위에 낙서만 했다. 내 나름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방법이었다. 답안지를 백지로 내는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그럴수록 공부에 집중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세워놓았던 공부 계획을 다 마치지 못하고 시험장으로 향해야 했다. 꿈꾸던 목표도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애타게 원했던 것을 손에 넣지 못한 기억은 늘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서윤 앞에서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나니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것인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서유는 밝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짚어내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보죠. 해빙은 물살의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자연이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에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결국 해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루스 코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해빙은 물살의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자연이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그대로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